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이 예. 대표님 근데 아까 전에 자기소개 하셨지만 네, 예.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직원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제 교직원 연수기관인데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하고 그다음에 현장 연수. 그래서, 대상은 이제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직원 교직원 지원센터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직원 지원센터 회사 이름이 회사, 지원센터예요. 네, 교직원 지원센터요. 역시 여기서도 뭔가 이제 그 통찰력이 네,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직원들의 지원센터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세요, 바로. 예. 네, 그냥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교직원 경제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교직원분들을 대부분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하겠죠. 이제 상황이 뭐 급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적인 부분이라든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독특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특성화 시켜가지고요.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왜냐면은 전국에서 듣기를 희망하시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에 교직원 지원센터니까. 그래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연수는 이제 퇴직자 가정 해서 퇴직 앞둔 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지는 이제 그 관리자 가정에서 뭐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감 선생님, 뭐 행정실장분들 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뭐 각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도 느끼고 저한테 또 경제연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받고 이런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럼 경제인데 뭐 어떤 경제학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정확히? 학문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퇴직을 해버리면은요, 소득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요, 퇴직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는 가셨지만 그 퇴직을 하는 순간 연금을 받게 되시잖아요. 네. 은퇴자들 가운데서는 소득 수준으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세금적인 부분,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나이대가 이제 그만큼 되시다 보니까 징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인들 갖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일반인들과는 또 상황이 달라요. 다르죠, 아무래도. 네,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지급정지가 오고, 세금도 2002년 이후부는 뭐 또 오게 되는데, 이게 또 종합과세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 합쳐지고,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돼가지고, 네, 그분들을 위한, 내용, 네, 그분들을 위한 컨설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컨설팅이라는 게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네. 증식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해 네, 주신다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대기업도 재직 중이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 석사학위도 취득하시고 지금 현재 경제학 박사 네, 박사 중입니다. 학위 지금 네. 취득하기 위해서 네. 과정 중에 재학 중이시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를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아닙니다. 저는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대표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느끼는 게 네. 결국 이 대표님이 말 잘하는 거는 말재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상식과 전문 지식과 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말씀도 청산유수를 잘 하시고 자기의 의견도 잘 이렇게 전달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편한 말씀을 이제 네. 질문을 드리자면 네.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분위기를 좀 풀어야 된다라든가 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실까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 아니면 스몰 토킹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대중 앞에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흔히 뭐 남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엄청 딱딱한 업무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담배 피러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서 담배도 둘이 얘기하다가 나가서 담배도 둘이 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하다가 나가면은 다른 대화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요. 처음에 그냥 딱딱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들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만나면은 뭐 꽃 얘기할 수 있고요. 맞아요. 날씨 얘기 항상 하는데 그거를 약간
나를 디스하면서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낮추면서. 나를 약간 낮추면서. 예를 들어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즘엔 꽃이 좀 늦게 폈는데, 이렇게 꽃들이 피면은 꽃 보러 가야 되고, 아니면 가을 되면은 뭐 단풍 보러 가야 되고, 이러면은 나이 늙었다고 하는데, 나이 든 거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요? 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이제 나 이번 주말 되면 꽃 보러 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약간은 내가 너무 잘났어라고 나를 들이밀면서, 낮추면서. 들이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늙었네? 이런 그러면은, 식으로. 내가 약간 물러섰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한테 살짝 다가오겠죠. 맞아요. 뭔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을 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예.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기 위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있겠지만, 전 이문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러죠. 그런데요.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저 장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장형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문규입니다 하면 예. 제가, 저는 박인준입니다. 이러겠죠. 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나에 대해서 먼저 오픈을 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도요,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짝 연다든가, 나를 살짝 낮춘다든가, 이거 너무 낮춰버리면은, 어때요? 상대방이 위가 되고 내가 아래가 돼버리죠. 가불관계로 가진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는 아주 가벼운. 수위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말재간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파악, 그리고 나를 낮추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야지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좀 몸둘바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 잘한다, 말재간 좋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되려 그러면 정말 그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네. 가장 이상적인 연설관 누군가요? 조금 기습적인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이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인 중에서. 저는 강호동. 강호동. 상당히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강호동 씨도 자기 스타일 확실하죠. 네, 정말로.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운동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확실하잖아요. 나 운동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설프게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타일로 가는 거고, 저는 왜 강호동 씨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옛날에 무슨 스타킹인지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애 프로그램.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애들 눈높이에서 얘기해요. 그렇지. 상대방에 맞춰서. 네. 강한 사람이 나오면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한 사람이 나오면은 낮춰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은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다른 거를 괜히 불편한 옷을 입는다거나 불편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 본인 색깔 그대로 상대방한테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게 말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일맥상통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말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게 맞추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사실 강호동 씨가.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운동선수에서도 탑을 하셨겠지만 또 MC 오셔도 탑을 하시고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저는 다른 분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강호동 씨를 말씀해 주셔서 약간 화려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나갈 때 예를 들면은 변호사님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법조인 전문가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 용어를 막 써가면서 얘기를 해.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거지. 어느 누군가 말씀, 아까 핸드폰 얘기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러 갔어. 핸드폰 사는데 판단의 기준은요, 이쁘면 되거든요. 이쁘고, 나한테는. 쓰기 편하면. 그러면 내 손에 맞고. 근데 와서 설명을 막 전문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거는 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몇 기가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리한테는요, 사진 찍는 거 충분히 저장 가능하시고요. 사진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쁩니다. 요런 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너무, 생활 속에서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들어갔고요.
예를 들면은 뭐 금융상품이야. 이걸 설명을 할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고객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고객이 금융적인 요거 막 설명하면은 되려 머리 아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얼마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그 고객에 맞추는 용어라든가 대화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만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디로 가면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일즈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관철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많이 하는 척을 하고 싶은가 봐. 가가지고 어려운 말들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고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들에 맞는 용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맞아요. 결국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연설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로 한 게 무엇이냐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맞아요. 정말 인사이트 주신 것 같아요. 뭐 현란한 말재간이 말 잘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지금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런 이 대표님도 뭐 한번 실수라든가 실패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많은 거야. 지금은 많지 않아요. 예, 아이, 많죠. 요즘도? 예, 아이, 그럼요. 그럼 그 중에서 예. 베스트 당황했던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사례를 들으시면서 또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게 되는데 뭐 첫 번째는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PPT를 띄워놓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하고 뒤에 내용하고 다른 거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달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맞아야 되죠.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의 신빙성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야.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 또는 떨어졌어. 근데 예. 내가 띄워놓은 거는 과거 자료야. 그래놓고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람이 이게 틀려버리면은 이게 대중과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번 핀트가 상해버리잖아요. 그 신뢰를 다시 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말씀을 뭔가 잘못된 자료를 놓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의 주의 집중은 다 저쪽에 가 있는 거죠. 여기 듣지를 않는 거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차라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어 담을 수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적도 있지만 제가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말하는 거, 강의하는 건 사실 좋아합니다. 잘하시니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강의 준비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안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거에서 한 달 좀 철저하게 그걸 챙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말하는 게 자신 있어 보니까 그것들 등한시하고 갔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자료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앞에 쓸 때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너는 말 잘하니까 그냥 앞에 나와서 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강의하러 가잖아요. 저는 가는 차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근데 거지? 오늘은 연습을 안 하셨나요? 오늘 너무 편하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성대모사라도 한번 하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이 대표님 모셨을 때는 어떤 좀 즉흥적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대화 나누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그냥 말재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충분한 준비와 상대방에 대한 파악과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상대방의 필요에 부응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말이고 연설이고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선입견도 많이 깨주시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향후 계획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사업하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또 1대1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또 즐기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즐긴다. 사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 서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좋은 얘기들, 뭐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교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 더 확대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앞에 강연도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컨설팅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제 네.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기 소속되어 있는 학교하고 어떤 아,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뭐 궁금해라고 하시면은 예, 변호사님께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 사무실 쪽으로도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상담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연구소에서 예.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교직원분들을 이렇게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네, 맞아요.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하고 네, 계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주 참 좋은 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육자들을 교육하시는 분이세요. 네, 오늘 그런 분께서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종종 저희 박변 통찰 한번 나와주시기를 한번 요청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박변 통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